모든 수용자와 모든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 동등하게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던, 결국은 특례나 특혜를 인정해 준 것 같은 인식이 있고, 또 피고인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데 오히려 지연을 초래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5부는 내란 특검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 첫 재판의 공판기일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공판 절차 개시 전까지 언론사들의 영상, 사진 촬영도 허가했습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일부 중계를 허가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촬영과 중계는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통해 공판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허용되고, 촬영 내용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 사례처럼 개인정보에 대해 음성 제거와 같은 비식별 조치를 거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대법원이 아닌 1, 2심 재판 중계는 2017년 8월부터 가능해졌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등 선고 공판이 중계된 적은 있었지만 일반 공판기일 중계가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0시 30분부터는 보석신문이 진행되는데 보석신문은 중계가 불허됐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만 공판 모습만 중계가 되는데 실시간 중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원래는 내란 특검이 중계를 신청할 때는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예. 법원에서는 이 실시간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재판이 공개가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판 기록이나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밀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노출할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리고 예. 이번에는 증인신문이 없지만 나중에 증인신문이 진행이 된다면 그 증인의 증언이 그대로 실시간 노출되면 다음 증인이 그걸 보고 뭔가 그렇겠네요. 증언이 오염될 수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단 시차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나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한 뒤에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재판정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이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들을 이해하고 알도록 할 만한 민주공화국적인 기본적인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계를 허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입니다. 첫 공판인데요. 예. 오늘 진행되는 촬영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언론사 카메라들로 촬영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하나 있고요. 예. 이게 이제 법정 촬영을 신청을 해서 허가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처음으로 있는 일인데 하급심 이 재판 과정 자체를 중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선고가 아닌 1심 공판기일 중계가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실시간 중계가 아니라 앞선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이 녹화 영상물을 공개하는 방식인데요. 법원이 전체 재판을 별도로 촬영해 개인정보가 담긴 음성을 편집한 뒤 촬영본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언론사의 영상, 사진 촬영은 재판 시작 전까지만 허용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계엄 심의 의결권 침해 등 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정치적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공개 재판을 하는데 재판정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이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들을 이해하고 알도록 할 만한 민주공화국적인 기본적인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계를 허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비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지만은 헌법적인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내란이랑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층위를 좀 달리해서 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입니다. 첫 공판인데요. 예. 오늘 진행되는 촬영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언론사 카메라들로 촬영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하나 있고요. 예. 이게 이제 법정 촬영을 신청을 해서 허가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처음으로 있는 일인데 하급심 이 재판 과정 자체를 중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내란 특검법에 이런 재판 중계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특검이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부가 이거를 받아들인 건데요.
특검은 일단 기존 내란 재판과는 다르게 이 재판이 군사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적기 때문에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서 중계를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복 차림으로 수용 번호가 부착이 된 상태로 재판정에 들어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복 차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옷차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게 뭐 판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복 차림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이제 미결수라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수용 상태이기 때문에 또 수용 번호를 부착함으로써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들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입장을 하고 나면은 이제 30초 동안 이제 언론사가 촬영을 할 수 있게 재판부가 허가를 했기 때문에요. 그 그림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재판정에 있는 저희 취재진의 말에 의하면 이제 사복 차림으로 수용 번호가 부착이 된 상태로 재판정에 들어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복 차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옷차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게 뭐 판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복 차림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이제 미결수라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수용 상태이기 때문에 또 수용 번호를 부착함으로써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들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2달 전 모습보다 머리가 굉장히 짧아졌고 지금 흰머리 희끗희끗 좀 흰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붉은색 넥타이도 찼는데 오늘은 이제 넥타이도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정내로 이제 입장을 해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언뜻 보기에도 체중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 자른 머리 또 흰머리가 또 눈에 띕니다. 이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지금 재판정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대통령의 모습, 머리는 이발을 한 상태인데 염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흰머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비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지만은 헌법적인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내란이랑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층위를 좀 달리해서 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전직 대통령 부부의 형사 재판이 동시에 열립니다.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 사건의 공판 준비 기일이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린 첫 공판에 이어 이틀 만에 증인신문 일정 등을 정리하는 절차가 이뤄집니다. 앞서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의 모습도 공개되는데요.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오늘 김 씨가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한 이 첫 재판은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내용에 대한 재판의 첫 재판에 지금 참석을 한 것이고요. 이 기소 내용, 그러니까 혐의에 대한 내용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첫 재판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할 수 있는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 피고인의 사건을 안 좋게 볼 수 있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어쨌든 탄핵이 됐었고 내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건의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재판부가 어떤 선입견을 갖지 않고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그 표현에 있어서 과격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한 이 첫 재판은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내용에 대한 재판의 첫 재판에 지금 참석을 한 것이고요. 이 기소 내용, 그러니까 혐의에 대한 내용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첫 재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하는 부분이겠고, 그리고 이제 앞서 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이 체포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좀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비화폰과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화폰 관련 통화 기록
삭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냐 아니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삭제를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 사실 이 비화폰의 통화 기록도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비화폰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화폰 확보와 관련해서도 쟁점이 있었고, 이 확보된 이후에 이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의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누가 삭제를 지시한 것이냐에 대해서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 삭제 지시가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을 것이다 라는 사실관계에 전제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 직권을 남용해서 이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도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의무가 없는, 삭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가 없는 일인데 그것을 하도록 특정인에게 지시를 함으로써 직권남용죄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특검 측의 관측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비화폰 기록 삭제와 관련 지시를 한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도 다퉈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삭제 지시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해당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도 법리적인 쟁점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7월부터 재판을 거부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구속 적부심에는 출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점을 보면 결국에는 석방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판에 출석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윤상문 기자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재판 진행 중에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들어온 대로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도 같은 이유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출석한 이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 재판의 공판의 개정 조건 중에 하나가 피고인의 출석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무를 다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석을 위해서 출석한 것이 아니다라는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실은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권, 그래서 권리라고 규정이 돼 있는 반면에 사실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 법정의 출석이 의무기 때문에 사실은 구인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피고인이 꼭 출석을 해야만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명은 사실은 그렇게 와닿진 않는 것이고요. 예. 누가 보더라도 11번의 재판을 불출석하다가 보석 신청을 한 이번 재판에 대해서만 출석을 했다고 하면 이건 선택적으로 재판에 출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